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황상민 TV에서 시원하게 밝혀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정치인들이 뭉쳤어요. 뭘 뭉쳐요?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좀 나서달라, 대표로 나서달라. 이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자는데 좀 수락해달라라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재밌는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미세먼지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또는 범지구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나 유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를 해결한 게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없다고. 아니 근데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성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성사를 한 거가 이분이 하신 건가요? 리오 기후협정 성사를 한 이래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기후협정의 하나로 언급이 되는 게 파리 기후협정이에요. 기후협정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리오에 했던 기후협정, 뭐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리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자라는 이유로 기후협정 중에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협정은 없고 더 나빠진 협정들만 끊임없이 만든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협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일이 없는 분을 왜 연임을 시켰죠?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강대국의 입장에서 가장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 사무총장을 나오는 그는 유엔 국가에서 이 소위 말해서 상임이사국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렇게 해야지 강대국들이 유엔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은 다 기본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스웨덴 정도가 아마 그 유일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 출신의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기문 이 총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 훌륭한 거는 그분이 말을 잘 듣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야죠. 좀 외계에서 온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느 날 서울에 오니까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어느 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왜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난리가 됐는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 도대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생겼죠? 이게 도대체 뭐죠? 그게 뭐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삼겹살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미세먼지 정체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냐하면 한동안 기후변화, 뭐 기후 문제 이야기할 때 CO2가 문제다 그러고 또 뭐 한여름에 폭염, 한겨울에 혹한, 옛날에는 또 스모그 같은 거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공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서울의 공기가 나빠요. 뭐 이래가지고 공해 문제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울의 공기도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미세먼지는 기온차가 심하게 될 때 수증기하고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하고 심해가지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북경 같은 데 가면 봄 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게 촉촉한데 그게 이제 북경이면 몽고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하고 섞였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그게 가장 주범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석탄을 많이 떼서 그렇다. 또 차량 디젤 배기가스에서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스모그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뭐 MB 정권 지나면서 또 탈원전, 핵시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우리나라에는 그 석탄으로 떼가지고 전기 발전하는 거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로 화력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내몽고에 있는 이 사막의 초지가 없어지고 황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서 먼지가 더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산업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행동들을 엄청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게 마치 근데 제가 듣기는 뭐 뉴스를 잘 안 보긴 하지만 뭐 광고 나오잖아요. 그 뭐지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해 주신 대중교통 이용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들리거든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 규정도 안 되죠. 문제 해법도 안 되죠. 대중교통 이용은 옛날에 뭐 환경보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절약 이야기하고 할 때부터 항상 나오는 게 기후온난화 문제 이야기일 때도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개돼지로 사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이 지도자고 널 자가용 몰고 다니거나 하는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일반 착한 대중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니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해서 수돗물을 안 아껴서 니들이 나무를 안 심어서 전기를 절약하지 않아서 이거를 돌리기 위한 방식으로 늘 하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책이라고 하면서 공기정화기를 그 각 교실에 설치한다든지 뭐 실내 체육관에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을 청소를 해야지 그 나와 있는 걸 그 정화하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정화 타버에 심지어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쓰는 데에만 자꾸 하는 건지 돈을 써야죠. 국민들한테 세금을 그다 쓰니까 이 돈을 쓸 때 내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고 건수가 생기고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디젤이나 휘발유차가 문제라 그래서 전기차에 1인당 그 1,800,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돈을 우리 쓰는데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띄우겠대요 지금. 근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나오는 양은 디젤차나 전기차나 휘발유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타이어에서 다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뭔가 정책이나 이런 데 집행하면서 기구 만들고 뒷돈 챙기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생각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기구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자리가 늘어나고 평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자리 하나 주고 또 국민들한테는 생색나고 대타협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구를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별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이거를 요청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냥 이 문제가 우리 문제보다는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조금 해결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교부에서는 뭘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뭘 하는지 저한테 묻지는 마시고요. 지금 왜 해외 나와서 애매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한국이 나사하고 협력해서 이 미세먼지 원천이 중국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 성명을 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나사 이야기 나오고 그걸 밝힌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신문에서 기자들이 쓸 거리가 없을 때 써먹는 이야기예요. 밝혀봤자 그거 뭐 얘가 이번에 대학 실패해가지고 대학 못 간 거는 부인인 당신이 애 제대로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야, 얘가 당신 머리를 닮았어. 이 공부를 못하는가? 이렇게 서로 밝히는 수준의 이야기지. 근데 확실히 한국은 계속 중국 남탓만 하고 있지. 사실 일본만 해도 일본은 미세먼지가 없이 깨끗한 편이더라고요, 항상. 일본까지 안 날아가나 보죠. 근데 일본은富士山이 막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일본은 환경 문제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요. 또 그걸 빙자해가지고 이 논문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기자들이 열심히 업자들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던,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본인들 원자력 발전소 망가진 거 그거 가지고 온 태평양에 오염물질을 열심히 보내겠어요? 아는 게 병이라고. 예전에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뭔지도 모를 때는 그냥 다 살았는데 10년 전에도 서울 공기는 안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10년 전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계속 스탑 CO2 이러면서 CO2 이야기했는데 이제 스탑 미세먼지 이러고 앉았어요. 이런. 그러고 보니까 옛날 뭐 오존층이 뭐 무너지고 그렇죠. 오존층 파괴고 뭐 그래. 그래서 스탑 CO2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탑 CO2는 또 사라지고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한다. 이런. 근데 정도가 좀 심해지긴 많이 심해진 것 같긴 해요. 엄청 심해졌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일교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루에도 봄날, 특히 봄날에는 이 아침하고 저녁 사이의 일교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일주일 내에도 이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이 확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라지기보다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하고 결합돼 가지고 머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워밍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이 석탄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를 더 건설한 희한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내세운 이 논리는 뭐냐 하면 전력 수급의 문제로 가지고 1년에 수십 개를 만든 거고, 그러면서 또 원자력 발전소를 공장을 중지하면 당연히 화력 발전소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그때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서 뭐 어떤 논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에너지 문제다, 아니다 환경 문제다, 이 논리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휘둘린다고 그럴까요? 본인이 나가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어쨌든 간에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화력발전소를 더 운영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전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전기를 아끼세요 이렇게 나올 거냐. 개돼지. 네, 개돼지 훈련시키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아까 이방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어가 문제다, 고등어 구이가 주범이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입맛 다르게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그때그때 연구비에 따라서 정치 권력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때그때 자기 연구 결과를 얼마든지 갖다 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학자예요. 그게 진짜 연구 결과였어요? 고등어가? 진짜 몰라서 어느 날 그 뉴스 아니 환경부에서 아 진짜로요? 아니 그 대단한 환경부에서 세금 갖고 그 뭐 하는 짓들이래요? 그러게.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러게요. 세금 가지고 정치인들과 이 공무원들은 장난치는 짓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들은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또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나쁜가 그런 것만 생각할 것 같으네요.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식적인 질문이 제가 드는 것은 중국도 항상 저희 나라 옆에 있었고 우리나라 옆에 있었고 고등어도 항상 저희가 구워왔고 자동차도 항상 만들어 왔는데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심하고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없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네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아니다. 네 유전자가 잘못됐다. 이거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애가 얼마나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슈하고 똑같은데 분명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저분한테 위원회를 하나 맡기면 또는 위원장이 되시면 어차피 이번 할 일도 없고 노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수락하겠죠. 정치인들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미세먼지는 더욱더 정폭된다는 거죠. 이런 게 공론화위원회 어쩌고 해서 탈핵 한 번 있었고요. 교육 문제 김용란 대법관이 들어왔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버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하러 나갈까요? 오, 웃겠네 이거. 출마 선언을 이방인께서 내년 총선에 나가시죠. 그런데 내년 총선에 나가셔서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는 300분의 1이 아니라 그 속한 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어쩌면 그이 가서 개돼지보다 더 못한 이 어쩌면 지새끼 취급을 받을 거예요.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네. 그래서 나는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반기문 씨를 미세먼지 해결을 하는 그걸로 요청을 했을까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세먼지를 책임지고 다른 모든 정치적인 거 국회에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이제 뭐 국무총리가 알아서 하세요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분이 본인이 차라리 미세먼지가 되겠다면 믿을 수 있는 분을 참 시키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그분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잖아요. 서울역까지 오는 열차 안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이게 먼지였어 이렇게 온 국민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뭔데요? 자신이 뭔가 선언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하면 꼭 바로 뭔가 사건이 터진다. 본인의 뭐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는 놀라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이 국민들에게 그냥 별거 아닌 거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일로 만드는데 그거를 결국은 글로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글로벌 일자리인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이러면서 처음에 국정 지표 일로 삼았다는 거를 미세먼지화 시키겠다는 마지막 종결점으로 바로 반기문 총장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를 이게 내가 지금 청기누수를 해버렸네. 손학규 씨는 본인이 정계를 완전히 떠나는 마지막 신호로 이제 미세먼지가 나를 감싸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한 게 결국에 반쪽아리가 됐던 우리 반 총장님을 불러내면 미세먼지 반 총장님 반반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미세먼지로 반 총장님을 만드시는 이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반 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을 한 게 본인의 마지막 클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미세먼지 센터를 만들면서 반반한 센터였는데 확실한 미세먼지 센터로 해서 미세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당신 곁으로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